봅시다. 자, 오늘 도형의 이동이고요. 도형의 이동은 크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에는 없는 쌤이 따로 설명하는 실수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했더니 팔이 말을 안 들어. 글씨가 안 써져. 안 쓰셔도 돼요. 어? 쓰더라. 글씨가 안 써져. 글씨 겁나 많이 안 자, 첫 번째가 평행이동인데요. 평행이동은 이제 종류가 뭐가 있어? 점과 설. 맞아요. 자, 이게 평행이동은 점이냐 아니면 도형이냐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요. 평행이동은. 그래서 점에 이동하고 도형을 따로 볼 건데, 자, 점은 어떤 좌표 평면에서 여기 T, A, B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여기에 좌표는 어떻게 되죠? T'이라고 했을 때 좌표 어떻게 돼? 재민아 어떻게 돼? A 플러스 N 컴마 B 플러스 N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의 평행 이동은 내가 그냥 이 점을 일로 옮기고 싶으면 요만큼 그냥 갖다가 붙이면 끝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을 제외한 뭐 직선, 원, 뭐 사각형, 뭐 어떤 도형이 됐든 간에 다 똑같아요. 그래프로 봅시다. 이 도형을 움직일 때는요, 이 점이랑 상황이 조금 달라. 왜 다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이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함수 평행이동 계속 해봤잖아. 자, 해봤는데 그때 우리가 특히 이차함수를 한번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이런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를 똑같아. n만큼 움직여서 여기 있는 그래프로 갖다 옮기고 싶어.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됐었지? y는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넣지. 맞아.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점의 이동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갔으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였잖아. 근데 도형을 이동시키려다 보니까 자, 여기 x가 두번 반대로 들어가. 그치?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마이너스 들어가고 근데 y도 플러스죠. 왜 이렇게 될까?
이항돼서. 그치? 얘는 원래 여기 있었어. 그래서 y 마이너스 n인 거거든. 그럼 이런 의문이 남죠? 얘는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왜 부호를 반대로 쓰냐 이거야. 점을 이동시킬 땐 그대로 갔어요. 왜 그래? 이정아, 왜 그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그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수없이 이식 썼잖아. 그죠? 편의점 배우기 전에도 이건 계속 썼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쓰라니까 쓰는 거지. 약간 이렇게 갔다 온 거죠. 오케이?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원리를 보자는 거거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도형을 이동시킬 때 우리 앞에서 봤던 점의 평행 이동이랑 똑같은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은 이 점을 그냥 이 점을 옮기기 위해서 내가 떼다가 붙인 거지. 그럼 봐봐. 이 그래프라는 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는 그 수많은 점들을 이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선처럼 보이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점의 평행 이동의 원리로 똑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옮겨야 돼. 모든 점들. 내가 다 떼다 붙여야 되는 거야. 자,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해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내가 다 떼다가 붙일 수 있냐 이거야. 이게 불가능하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이 도형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게 뭐냐면 이 점이라는 것과 도형의 차이점이 얘는 점이 하나인 거고 하나라기보다 점이 유한하다 셀 수 있을 만큼.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점의 개수를 생각을 하면 점이 셀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셀 수가 없어. 무한한 점이 모여져 있는 거고 무한개의 점이 모여져 있다 라고 봤을 때, 자, 그래서 이 도형을 움직일 때는요, 그래서 도형을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좌표를 좌표? 좌표축? 네. 그림을 가만히 냅두고 그래프를 가만히 냅두고 축을 이동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나는 결과론적으로 이 그래프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이 y축 있죠? y축을 뒤로 빼버려요. 그래서 원래 원점이 얘인데 원점을 얘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y도 마찬가지야. 얘를 위쪽으로 올라가게 만들 거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축을 내리는 거야. 그거. 그래서 얘를 원점으로 다시 바꿔버려요. 그럼 이만큼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프가. 됐습니까? 그래서 부호가 다 반대로 움직여요. 이해돼? 그래서 이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건 이 x가 의미하는 게 기본적으로 좌표에 대한, 좌표 평면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호가 x하고 y가 다 반대인데 우리가 함수식을 표현할 때는 항상 y는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마이너스 n을 이쪽으로 당겨서 y는 그냥 플러스 그대로 가네 라고 보이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원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 그냥 봐봐. 원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원의 방정식 가장 기본 형태가 이거잖아. 요거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죠. 그치? 그럼 얘도 중심이 이동을 하면 얘도 중심이 뭐 2,2에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원래 뭐야? 원래 초기 형태가 여기 있던 건데 결국엔 중심이 이만큼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떼다가 여기다 붙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를 뒤로 두 칸을 당기고 얘를 뒤로 두 칸을 내리는 거지. 얘가 2,2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평행이동의 원리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재미가 안 됩니까? 재미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까먹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가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얘는 좀 편한 것 중에 하나는 얘는 점이 됐건 도형이 됐건 구분이 없습니다. 원리가 이해할게요. 자, 그래서 쉬운 것부터 좀 봅시다. 자, 대칭은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해. 뭐에 대해서 대칭할 건지. 그래서 첫 번째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점이 됐건 그래프가 됐건 점으로 보죠. 자, 요점 있어. 여기가 A, B야. 자, x축이 얘죠. x축에 대칭이 나오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겠지. 여기 좌표 A, 마이너스 B죠. 뭐의 부호만 뒤집어졌어? Y 값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할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돼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도 똑같아요. 그래프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 y는 x제곱이 있으면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얘의 식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그냥 이 식인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만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축 대칭을 해볼게요.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A, B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이동할 거 아니야? 여기 좌표는? 네. 얘는 뭐의 부호가 뒤집어진 거지? 네, x의 부호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들어갑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여기서 그 식을 보시면 어디 볼까? y는 x-1이라는 직선으로 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얘를 요 y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뒤집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식을 만들 때는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돼요? 식 만드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 x축 대칭과 y축 대칭이 합쳐진 거 무슨 대칭인가 볼까? 원점 대칭. 자, 그럼 A, B는 어디로 간다? x하고 y는 둘 다 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원점 대칭을 할 때는 결국에 x하고 y가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식의 형태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 식을 뭐 이런 식이 하나 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식은 어떻게 된다? 그냥 x하고 y 자리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 하나 붙고 x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간다. 그럼 얘를 이제 바꾸면 마이너스 붙여주고 안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없애도 되죠. 어차피 제곱 안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마이너스 보내면 이거 마이너스 1이 되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y는 x지. y는 x지.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방학 때 하게 될 수하에서 역함수를 구할 때 이 y는 x는 뚫어봅니다. 얘는 y는 x가 있으면 자, 여기 a, b가 있다 칩시다. 얘가 대칭이 되면 여기 대칭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여기 잡힌 네, b, a가 돼요. 이렇게 b, a가 돼서 봤더니 뭐 어떻게 된 거지? X가 Y로. 네, x좌표가 y로 이동하고 y좌표가 x로 이동했죠. 그래서 얘는 x하고 y가 서로 자리 바꿉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y는 대칭은 나중에 뒤로 가면 역함수 할 때 또 한 번 다시 나온다. 역함수는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있어. 얘를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요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 식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 X로. 네, x와 y 자리만 바꾸면 끝이야. 그래서 x는 2분의 y 마이너스 1,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이제 두 배를 하면 이런 식이 됐다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좀 수화를 해야 되니까 1참수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하고 원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얘 기울기이고 얘가 이미지죠. 기울기가 역수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참수 역함수 구하는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1참수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얘가 기울기는 역수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잡냐면 얘가 지금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y좌표는.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 0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 깔아놓고 얘가 y는 대칭했을 때 그냥 이 직선이 한 점 임의로 찾아서 걔를 y는 대칭 이동하면 얘 마이너스 1, 0 된다며.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게끔 만드는 게 얘죠.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굳이 x랑 y 자리를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거 세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수학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놓자. 자, 아직 한참 남았어요. 대칭이동 종류가 되게 많아서 뭐에 대해서 대칭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할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주기가 무겁지. 혹시 다음 방학 때 우리 가족들끼리 휴가 계획이 있다. 언제?
몰라요? 이제 저 21일부터 4일까지. 23일까지. 모르겠어. 잠시만요. 네. 23일까지. 24일. 24까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뭐야? 아니, 모르겠어요. 3박 4일인데 모르겠어요. 3박 4일이면은 4일이잖아 결국에. 그쵸. 1, 2, 3, 4까지잖아. 근데 4일에 수업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 그날 네. 24일이 금요일이야? 아니요. 월요일. 월요일이야? 저 금요일 하나 붙이는데. 금요일? 네. 며칠? 15일? 13일? 하? 8월. 그때 계약하고 나서 아니야? 아니, 저희 방학이? 오케이. 금요일에 계약을 붙여? 그럼 뭐 근데 제가 꼬리뼈가 다쳐서 갈 수 있을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 수 있죠 뭐. 저 혼자 가가지고. 혼자 간다고? 네. 휴가를 혼자 간다고? 네. 금수저에? 아니요. 저희 언니가 일본에 있어가지고. 아 그럼 기정이가 언니한테 가는 거야?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일본 어디? 도쿄. 오. 도쿄. 신나겠습니다. 도쿄. 무슨 그래서 수산물 먹지 마요. 수업물이요? 후쿠시마. 안 먹어요. 후쿠시마 생각보다 도쿄에 가까워. 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쌤이 매년 당일치기로 일본을 원래 갔었거든. 왜요? 어? 왜요? 초밥 먹고 오셨어요? 어. 진짜요? 초밥하고 라면 먹고 그냥 돌아와. 진짜요? 어. 그래서 아침 첫 비행기 타고 가서 저는 제일 마지막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야. 와. 이렇게 했었는데 그 후쿠시마 그거 터지고 나서 못 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에 갔다 오셨다고요? 어. 진짜요? 응. 나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그거 해봤자 10년 됐잖아. 진짜요? 어. 10년 됐어. 그게 오래된 거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진짜요? 2012년인가 그러지 않나? 그리고 내가 그거 터지고 나서 딱 한 번만 나왔어. 그거 터지고 나서. 진짜네. 어. 그렇게 막 그 옛날 일정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생 얘기예요. 어떻게 하지 10년 전이야. 여러분 유치원 다닐 때. 12년 전. 안타까워? 저는 친구 일본을 되게 좋아했는데 일본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꼭 가서 현지식으로 먹고 이렇게 돌아오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일본어 울렁증 생긴 것 같아요. 저도요.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어요. 아. 5등급이라고 놀림 받고 그럴까봐. 언니는 일본에 왜 있어? 공부하러 간 거야? 교환학생. 아 교환학생이야? 도쿄대? 아니요. 오차는 여대인데 어. 그 이화여대랑 같이 아. 교류해가지고. 일본도 여대가 있구나. 여대가 있는 나라가 있었군요. 네. 아마 그 여대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아마 건너온 걸 거야. 진짜요?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에 관련된 시스템의 대부분이 일본에서부터 건너왔어.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이제 다시 이게 나라 재정비하고 남한 북한으로 나눠지면서 이 교육 시스템 정비할 때 60년대에 그 초중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초등 6학년, 중등 3학년, 고등 3학년 이렇게 가져. 이거 일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 일본 거 가져온 거야.
그리고 각 학년에서 배우는 과목 내용들 있잖아. 그것도 일본이랑 똑같아. 아 슬프다. 그거에서부터 걔는 조금씩 그냥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고 있는 중인 거야. 기본 틀이 다 일본 거야. 역시 한국사 자격증 있으셨어. 잘 아시네. 이거는 쌤이 수학 공부하다가 또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거 지금 여러분 배우는 수학도 원래 일본 수학이에요. 진짜요? 일본 거를 그대로 해석만 해서 가져온 거야. 맨 처음에 이 교과서 만들 때.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래서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면 배우는 내용이 되게 비슷해. 저희 언니는 그냥 놀러 다니는데요. 우리는 러시아 친구들은 막 술 러시아? 마시고 막 떠들고 러시아 위험한데. 그래 공산주의 물들까 고 무서워서 같이 못 다니지.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 어쨌거나 나라를 운영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잖아. 이게 아직까지도 다 일본 거라고. 안타까운 일이죠. 선생님인데요. 저희 내년에 제외국어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뭘 내년? 네, 지금 뭘 선택해도 진짜 저희 내년 바닥인 것 같은데. 뭐 벌써 공부를 안 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일본어로 중에서 하는데 착한 애들 맞아. 제가 태국어가 남녀공학이지. 일본어 빡센데. 남자애들이 일본 잘하잖아. 왜 왜 잘하지? 못하고 계산. 가지고. 너무 왜 못하지? 너 저도 어쩌고? 약간 오덕이 많아서 남자애들이 아주 거짓말같이 잘한다니까? 진짜 개 잘해. 아니 쌤도 너네 제일고해? 지금? 지금 없어? 2학년 때? 그러면 이제 느낀다고. 남고는 진짜 일본어 많지. 그거 진짜 이래. 근데 얘네는 진짜 기가 막히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프리토킹이야. 진짜 애니만 본 건데 프리토킹이 돼 애들이. 다 알아들어. 왜냐면 쌤도 학교가 남녀공학이었는데 장난 아니야. 어느 정도였냐면 쌤이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가 여자애가 한 명 있거든. 걔가 전 과목 다 1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번 2등급 맞은 게 일본어였어. 어마무시해. 서울대 의대도 이겨 고독은. 진짜 장난 아니야. 대박이다. 미친 거야 제 얘네. 애니션 보면은. 모르겠어. 근데 어제 가도 그닥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본어가 인원수가 더 많다는데 응. 인원수가 더 많으면 저보다 못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하고 일본어 선택하려고. 못하는 애 한 명 있으면 똑같이 고등급 나와. 한 명만 있으면 안 돼. 더 많아야 돼. 근데 일본어랑 중국어 차이가 생각보다 심해요. 아, 인원수 차이가. 인원수가 저희가 3대 8이에요. 일본어랑 3대 8이요? 처음 보는 총합인데? 보통 2대 8이라고 하지 않나? 아 저희 11번까지 있는데 아, 3번까지가 그래서? 중국어고. 아 진짜? 응. 근데 신우는 지금 제2외국어를? 저희 제2외국어 중점학교에서 쓸데없는 그냥 중점으로 그냥 하고. 아까 외고가 되지 못한 서로니까. 아니요 저희 학교 자사고가 되고 싶었는데 공립에서 만든 자사고라서. 아 그치 자유로운 국립고지 너네. 아 이게 남녀공학이라서 쌤이 원래 웬만하면 일본어 하라고 그러는데 일본어가 그들의 힘이 굉장하거든. 내가 겪어봐서 알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무서워. 장난 아니야. 우리 반 그래도 중국 진짜. 선택한다는 애들은 막 자기 자격증 있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둘 다 진짜 아니 대부분은 원래 둘 다 못하죠. 둘 다 못하는데 근데 중국어는 외울 게 많아서. 아니 중국어를 중학교 때 학원 중국 봤어? 다니는데 아니 진짜 교재 봤어? 중국어? 아니, 진짜 최악이어가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서 네? 너무 좋다 최악. 쟤는 어떻게 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네, 애니를 좀 봐야 된다 이거. 맞아. 걔 애들 노래 들으면 나도 이게 그래서 진짜 장난 아니다. 일본어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걔네가 다 5, 6등급 나오는데 일본은 여기 나오다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푸는 건데 1등을 나와. 굉장한 친구들이야. 근데 이게 남녀 공학이면 이게 남자애들이 무조건 있을 거라. 아 중국어 진짜 지난해 점수가 너무 충격 먹어서 다시는 안 보겠다 했는데 또 13점 나왔었어요 중국어 13점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일본어는 대신에 원점수가 높은데도 등급이 안 나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찍을 거면 중국어가 낫겠죠. 찍을 거면 어차피 둘 다 상대평가죠. 어디로 가든. 그럴걸요. 제일 왜 상대평가? 뭘 선택해도 막 풀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행 완전 수익 많이 쉽지 않고 이게 제2외국어는 보통 어차피 나중에 수시를 쓴다고 했을 때 크게 영향은 없는데 앞에요. 7, 8분은 안 맞으면 7, 8분은 안 돼. 아니요. 7, 8분은 안 돼. 실패. 7, 8분은 안 되고 한 5, 6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 커버가 돼요. 왜냐면 어차피 대부분 학교에서 제2외국어 반영 안 하니까 이과 계열로 가면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고 내년에 저를 믿을까 봐요. 걱정이다. 걱정이다. 나도 해. 하여튼 확실한 건 그들이 이길 수 없다. 일본어에서는 그들이 거의 서울대. 배우면 쉽던데. 이 친구들 필요한 완전 거 위에서 많이 싸우고 저는 저기 필요한 밑에서 거 그냥 부등급만 피하자 좀 쉽게 이러면 나온다. 그렇긴 한데 걔네가 생각보다 많다니까 이거. 숨겨지는 애들이 많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숨어서 잘하는 애들도 많거든. 지금부터 애니를 학교에 있어 없어? 대만치. 쉬는 시간 애니면 너무 많다니까. 우리 반에서 있는데 진짜로? 우리 반에 다 있는데? 그치? 그들이 보통 이렇게 좀 떡대가 있어. 남자애들 중에 그러니까 걔네가 보는 특징이 되게 순수해. 아 그랬던 것 같아. 진짜 순수해. 아너 남녀가 다르니까. 그리고 나도 걔네랑 다 친하긴 했어. 친하긴 한데 대신에 이제 그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이제 그들만의 세상이 좀 있거든. 세계관이. 그 세계관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뭔지 알지? 그들만이 구축해놓은 그 세계가 있거든. 근데 약간 모임도 있어요. 그치? 저희 있어. 이게 절대 뚫을 수 없는 그 장벽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깊게 친해지지 못해. 기본적으로 걔네랑 그 모임에 들어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애니 주제곡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들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도서관 가서 미 그치. 걔 나름대로 되게 열정 있어. 장난 아니야. 진짜 학구열 개쩔어. 그러니까 처음에 걔네가 애니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청 깊게 빠져들어. 그냥 취미가 아니라 거의 약간 뭐라 그러지? 거의 영혼을 팔다시피 해 애들이. 목숨을 걸어. 혹시 그 친구들도 닌텐도 가지고 있니? 닌텐도나 플스나 이런 거 원래 되게 많이 하고 있어. 정말 일본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그 애니 시장이 되게 커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2년인가 한 번씩 애니 박람회 하는 거 알아? 네, 코엑스. 코엑스 같은 데서 코엑스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오덕이 그날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거야. 거의 모여가지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가보셨어요? 어? 아니 그거 인스타에 떴어. 그 인스타에 떠가지고 못 봤어요? 그거? 선생님 혹시 어? 혹시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건 7등급이라. 나 나름대로 그때 열심히 했거든. 저도요.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하고 본 건데 어떻게 게임이 안 돼? 얘네들이랑. 이게 내년 일이라고. 즐기는 사람 데뷔를 해야 돼. 못 이긴다. 데뷔를 해야 돼.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 그 실태 파악을 좀 해봐. 아니 저 태영고에 아는 남자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걔는 다 읽어줘. 걔는 다 읽어줘. 들었어요. 아 걔네가 애들이야? 그래요? 안 믿는 애들도 그냥 다 점심시간 올라가면 다 틀어주거든요. 그래요? 그랬어요. 이거는 피하는 게 좋지 않아? 아, 당시하면 그거야. 걔네는 이길 수 없어. 왜 원어민이야? 당장 일본 진서는 일본 가도 걔는 살 수 있어. 걔는 대학가 되거든. 어떡해. 그리고 원래 일본식 영어 되게 발음 이상한 거 알지? 걔네는 그런 거 다 알아들어. 나보다 나. 그냥 그런 거 다 알아들어. 거의 그냥 원어민이라니까. 어딜 가나 클라스에 그냥 코카콜라라고 해야지. 운전 넘기게 하세요. 쌤도 중국어 일본어 선택할 때는 중국어를 듣기가 싫어서 내가 일본어 선택한 건데 그냥 중국말을 듣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일본어 한 건데 괜찮지 않아? 어차피 또 쌤은 7등급이 나와도 전혀 타격이 없었지. 어차피 난 뭐 수능 보고 대학 갈 건데. 제2외국어를 7등급을 맞아서 다른 과목이 커버를 못하는 수준이어가지고 아이고 아 근데 그게 또 있어요. 제2국어를 또 그것만 잘 본다고 해서 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대부분 학교에서 반영을 잘 안 해. 일본어 아 그래도 뭐 그러니까 편하게 받으면 좋은데 근데 혹시나 이거요. 종합 전형을 쓰게 되면 그거를 직접적으로 그 등급을 갖다가 뭐 평가를 하는 건 아닌데 점수 계산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평소 학교의 생활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성실성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 그 정도면 그래서 7, 8, 9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7, 8, 9는 피해야 돼.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볼 거예요. 애들이 요거는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여기 A, B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
이거 몇 거야? 좌표. 마이너스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네. 저기요. 그래서 y는 x랑 다른 게 뭐야? x하고 y 좌표가 자리가 바뀐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네, 음수로 없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그래프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이렇게. 그죠? 그럼 얘의 식은 어떻게 된다?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면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죠. 하나? 우리 예식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요? 이상할 텐데. 이상하잖아. 어디서 이상하죠? 이거 y가 제곱이잖아. x가 제곱. 그래서 원래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누워지고 이렇게 갈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기하 배울 건데 기하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래프 배울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2차 함수 갖다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는 걸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물어. 근데 식 자체는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된다. 되셨나요?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대칭 이동해서 좀 어려운 형태의 대칭을 좀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 자 이런 걸 볼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 y는 x 2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여기 밑에 2,3이라는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구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있을 때 식이 두 개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뭘까? 자, 요번에 A, B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뭐 필요해? 자, 대칭을 하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죠. 그래서 기울기 성질이에요. 이거 기울기가 2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2-A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하나씩 더 있어야 돼. 문자가 두 개 있다. 나머지 하나는 뭐 이용할까? 거리? 네, 중점의 좌표 이용합니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봤을 때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3 이게 중점의 좌표죠. 맞아요? 얘가 이 직선 위의 점이다. 즉 2분의 b 플러스 3이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끝나요? 이렇게 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랜만이네. 그래서 애들이 그 대칭 이동에서 좀 많이 틀린 유형 중 하나가 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이 자 축대칭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요 x축대칭, y축대칭 말고 얘는 뭐냐면 그냥 임의의 어떤 그냥 축과 평행한 직선. 예를 들어서 x는 a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를 대칭한다 혹은 어떤 점을 대칭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는 1 이렇게 봤을 때 y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려면 얘가 여기로 올 거 아니야? 맞아요? 위식의 식은 어떻게 쓸까? 자, 지금 여기 이런 애들은 보통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좌표를 기준으로 보는 게 되게 편하거든. 꼭지점의 몇 칸 몇이죠? 현재 2,1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 대칭이 됐을 때 여기로 갈 텐데 여기 좌표가 뭐지? 어떻게 가면 돼? 어차피 x축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잖아.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꼭지점에 y좌표는 어차피 똑같지. y좌표는 어차피 똑같이 1이야. 여기가 수평이기 때문에 여기가 2였거든. 여기가 1이지. 그럼 요거랑 요거랑 어차피 같아야 되잖아. 이게 얼마? 평행인 거죠. 0,1이고 나머지는 바뀌는 게 없지. 최고차에서 당연히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든 풀어도 되냐면 자, 이 상황을 왼쪽으로 한 칸만 옮기면 얘가 뭘로 가지? 그냥 이 전체 그래프를 이렇게 옮겨버리면 네, y축이 되어버리죠. 얘가 x는 0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이 더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해놓고 다시 이쪽으로 한 칸 당겨야 돼요. 이해돼? 왜냐면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얘를 한 칸씩 이동을 시켜.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요 그래프가 2,-1,1로 바뀌겠지. 그럼 y는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x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 그래프로 바뀌겠지. 그럼 얘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 상태에서 원래 위치는 원래 이쪽으로 한 칸 갔어야 되잖아. 그럼 다시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붙어야 되니까 날라가서 x제곱 플러스로 다시 들어가죠. 오케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디에도 많이 쓰이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얘하고 저 y는 마이너스 쓰시는지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세요. 그러니까 요 유형이랑 같이 엮이는 건데 요 m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1,1이라는 요 점을 요 직선에 대칭 이동하세요 하면 원래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잖아. 그죠? 그 기울기 하나하고 요 중점을 잡아서 가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얘를 y축으로 밑으로 두 칸 내리면 y는 x로 바뀌죠. 맞죠? 얘는 어디로? 얘는 지금 1,1이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내리는 거니까. 이거 몇 칸 몇이야? 알지? 밑으로만 내려왔는데 1칸만 마이너스 1 아니야? 맞아? 그럼 1, 마이너스 1을 이 y는 x에 먼저 대칭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럼 몇 칸 몇이 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리 바뀌는 겁니다. 돼요? 그 상태에서 근데 원래 위치가 여기가 아니잖아. 다시 y축을 얼마큼? 다시 두 칸 다시 올려야지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되니까. 두 칸 올려놓으면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지. 굳이 이 계산을 안 거치고도 구할 수 있다고. 이 좌표라는 건 그냥 위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내가 좀 더 계산을 하기 편한 위치에다가 끌어모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원래 위치로 다시 그냥 이동시키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얘였는데 원래 위치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는 거야. 나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내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좌표를 구하기가 편하니까 구해 놓은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편의동만 다시 지켜주는 거야. 그럼 얘가 좀 더 편하게 나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칭 이동을 이용한 활용 문제가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보통 뭘로 나오냐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 여러분 평면 접할 때도 쌤이 한번 설명을 하긴 했던 건데 뭐 이런 거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그리고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P라는 점이 있어. 그랬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돼? 목적이 뭐야? 네, 무조건 일자로 피는 거야 그냥. 피려면 이 P는 움직일 수 있는 점이니까 그럼 얘를 이 점이든 이 점이든 둘 중 하나를 이 P가 올려져 있는 축이 있죠. 걔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밑으로 내리는 거야.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 있겠죠.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더하기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최대한 일자로 그냥 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형태고요. 자, 이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A는 Y축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점이고요. 요 B는 X축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C의 좌표는 주어집니다. 여기가 3,3. 자, 그랬을 때 요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어떻게 될까? 얘도 목적은 일자로 피는 거잖아. 일자로 어떻게 피? 그렇지. 쌤이 얘기했잖아. 기준이 뭐다? 움직이는 점이 걸려있는 그 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킨다. 그럼 얘도 움직이는 점이 얘하고 얘 두 개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칭하면 여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거 C 몇이라고 볼게. 그리고 얘를 밑으로 대칭하면 여기 있는 거지. 이거 C T라고.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요거를 가만히 놔두면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쓰는 거죠. 맞아? 그럼 얘네를 일자로 풀려고 그러면 요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연결을 해서 그때 Y축에 걸리는 걸 A로 보고 X축에 걸리는 걸 B로 보고 끝나. 돼? 그럼 요 스트레이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죠. 됐나요?
무조건 필요한 목적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얘를 의미하면 선생님이 이게 맞나? 뭔가? 이거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의 최소값 구하래. 얘도 일자로 펴야 되지. 어떻게 필 거야? 어디에 최소값이요?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되지. 이것도 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펴? 자 봐봐. 얘도 요 점하고 요 점은 고정이야. 그 얘기는 뭐야? 이 점하고 이 점이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쌤이 대칭시킬 때 뭐를 기준으로 간다고? 움직이는 점에 걸려있는 그 선을 중심으로. 그럼 얘를 중심으로 요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 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고 요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걸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이제 펴진 거죠. 한 번만 더 펴면 되겠네. 한 번 더 어떻게? 대칭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여기로 올 거거든. 여기가 똑같이 3이었겠지. 아까 맨 처음 초기 길이가 이게 3이었거든. 맞아? 그러면 잘 봐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요 길이로 가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로 바뀌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점과 이 점은 움직일 수 있는 점이잖아. 그럼 그냥 이 점에서부터 끝에 고정된 두 점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스트레이트로 연결하면 끝난다. 근데 우연히도 여기 30도였지.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죠. 몇 도가 돼? 그럼 뭘로 푸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빗변 길이가 이해요? 가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목적은 하나예요. 무조건 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C0은 뭘 대칭시키는 거예요? 어떤 거야? C0 이렇게 돼. 얘를 이렇게 되지. 아, A가 움직이는 거였어. 그 A가 놓여 있는 그 축에서 대해서 고정된 점을 대칭시킨다. 움직일 수 있는 점 있는 선에서 네. 고정된 점을 그 선에 대해서 대칭.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제일 빨라요. 되셨나요? 자,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습에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쉬세요.
나 그거 수업 시작한 줄도 모르고 잤어. 진짜? 난 그 계획서 짰는데 교과에 말인가? 그 시켜.
아이씨 뭐야? 써져 있네. 써져 있네. 생체력.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근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미적분을 할 때까지 계속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수배라는 개념인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함수를 전체적으로 잡아 당겨서 늘리거나 압축을 하거나 그런 개념에 대한 건데 y는 x라는 직선이 됩시다. 이거나 y는 2x라는 직선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런 거 보면 얘 그냥 기울기 1짜리면 기울기 2짜리다 정도라고만 해석을 하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x 자리에 x 대신에 2x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봐봐. 이 직선을 좀 해석을 해보면 y는 x에서는 여기다 a 보면 얘 a 나오는 거지. 맞죠? 근데 보면은 이 직선에서는 똑같은 y 값이 나오게 만들려면 x에다가 여기 미리 2배를 해놓은 거거든. 그럼 x에다 얼마를 넣으면 되지? 2분의 1. 네. 반띵을 해서 넣으면 되죠. 홀수를.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대신에 여기 앞에 어떤 k배를 붙이게 되면 x 앞에 그만큼 함수가 그 배수만큼 밀어서 양쪽으로 짝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1일 때가 자기 자신 1보다 큰 값이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그 k배만큼 압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보다 작은 수가 곱해지면 거꾸로 늘어나요 그래프가. 오케이? 그래서 요 압축이 반대말 거야. 압축이 반대말. 내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내가 까먹었어. 이건 압축.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팽창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어? 확대? 확대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그냥 커지는 거잖아.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죠. 늘리면.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거죠. y는 2분의 1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관점에서 보는 거야. y는 x라는 자리에 요 앞에 k에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거꾸로 똑같은 y 값이 나오게 만들려면 x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돼? 네, 2배가 들어가. 이해돼요? 근데 이게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의 어떤 그래프 형태는 다 똑같이 들어가. 원리가. 그래서 뭡니다. 우리 이게 좀 원래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봤죠? 이거 2차 방정식의 부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y는 2x는 0의 부분 뭐 이런 거 우리 봤었지. 근거기술 같은 거 푼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었어. 여기에 y는 fx. y는 f 2x 그래프는 x 대신에 저 자리에 2x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네, 2배 눌러버리고. 얘를 2배를 이렇게 누른 거니까 이 알파는 어디로 가고? 2분의 알파로 바뀌겠지. 베타는 2분의 베타로 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홀쭉해진 거야.
최소값은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이쪽 방향으로만 눌리는 거니까 최소값은 똑같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프가 양쪽으로 찍으면 된다. 그래서 y좌표도 바뀌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거든. 똑같아요. y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그럼 쌤이 여기에다 두 배를 했어. 뭐 한 거야? 이번엔 y 자리에다 두 배 한 거야. 그럼 이번엔 y를 어떻게 한 거야? 네, 이렇게 두는 거죠. 맞아? 그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했던 그래프인데, 그럼 얘를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 배 짜고시킨 거지. 그러면 이 4가 2로 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이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는 여기가 가운데거든. 요 가운데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가. 이해돼요? 그래서 실제로 식을 구해보면 다시 함수식으로 양변의 2를 이제 나누면 이런 그래프. 똑같잖아. 2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2 지나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도움이 좀 많이 되냐면 우리가 수원 들어가면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성질 중 하나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래프가 뭔지 잘 몰라도 돼.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사인 x야. 이런 거지. y는 사인 2x 그래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다? 네,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은 이걸 주기함수라고 그러거든. 이 그래프가 한 주기가 돼서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인데 얘는 그래서 여기가 얘하고 얘가 서로 딱 크기가 같거든. 그래서 얘를 두 배로 눌러버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야. 두 배로 눌러버리거든. 그럼 얘가 이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주기가 절반이 돼요. 이해돼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투 과정으로 가서 요 실수배의 원리를 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뭐를 좀 해결할 수 있냐? 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넓이 구하면 얘가 1이거든. 봐봐. 그럼 사인 2x에서 요만큼의 넓이가 얼마겠느냐 이런 거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요. 원래는 이거를 넓이로 가려면 적분을 해야 돼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에 넓이 가려면. 자, 근데 봐봐. 요 그래프에서 그냥 이거 두 개 누른 거지. 근데 높이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냥 밑변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거지. 물론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 우리 그냥 평상시 똑같이 직사각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자, 요 넓이를 S라고 봤을 때 얘를 반으로 눌렀어. 그럼 요 부분의 넓이 얼마예요? 2분의 S죠. 맞아? 똑같아. 그러면 요 넓이가 1이었거든. 그럼 요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계산을 안 해봐도 이해돼요? 원래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2학년 수능 하시면 여러분 친구들 전부 다 이거 적분을 할 거예요. 시계가 쉬워서.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가장 기본 상태 그래프에서의 요 적분한 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 실수배 원리나 이런 거 이용해서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곡선으로 둘러싸이든 이렇게 직선으로 둘러싸이든 똑같다고, 넓이에 관련된 성질들이. 이해돼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수배의 원리. 그래서 워낙 활용도가 높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쌤이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이거, 왜냐면 수원도 수원 이제 가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세 가지 그래프를 이제 배워야 되거든. 이 그래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실수의 원리를 좀 알고 계시면 그래프를 되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는 거 어떨까? 되셨나요?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도형의 이동 딱 전체적인 도형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오늘 설명해드린 거에서 모르는 거 있었나요? 이해한 거 있었나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수화 나가는데 쌤이 공지한 교재가 뭐였지? 무슨? 나풀 교과서하고 센이었는데 센 B 아니에요. 그냥 센이에요. 근데 물어보려고 이렇게 정해놓는데 여러분은 한 학년 300 2학년 이제 의치한반 그러니까 우리 반이 1학년 최상위반이고 2학년 최상위반도 쌤이 수업 들어가는데 원래 2학년은 수투거든? 수투도 똑같이 마포를 가서 쌤 이렇게 정했는데 걔네가 어제 첫 수업이었거든. 시험 끝나고 근데 이 쌤을 마포 신호지로 바꿨어. 그래서 개념설, 유형설 다 이걸로 마플로 나가기로. 그래서 이게 이거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건데 우리가 남은 일정을 잘 생각해보면 오늘 7월 며칠이죠? 10, 딱 10. 11. 딱 10. 7월 10일이면 어쨌거나 8월 15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끝내야 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에 수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남은 수업이 9번일 거야. 그리고 수화가 9번이야.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뭐다? 하루에 한 달이네요. 그게? 하루에 한 달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제일 빨리 보는 학교가 보통 10월 4일날 시험이야. 시험을 빨리 보는. 신현은 10월 13일인 거죠, 시작이. 근데 그러면 빨리 시작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잘 봐. 10월 4일날 시험 시작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 시작해야 되잖아. 9월 초잖아. 그럼 방학 끝나고 9월 초까지 2주잖아. 2주 만에 중간고사 보면 다시 한번 또 돌려야 되거든. 그리고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가고 바로 시험 봐야 돼. 시간이 되게 촉박하죠. 그러니까 1학기 때에 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학도 절반, 방학 끝나고 시험 기간 그 들어가기까지 그 기간도 절반.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쌤은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각 학교의 학교 시험 난이도를 준비하는데 뭐 어떤 학교는 쌤 정도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쌤보다 훨씬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쌤으로 사실 해결이 안 돼. 성적을 내려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쌤의 교재로 가져가면 이거지. 계약을 끝나자마자 계약하자마자 원래 우리가 계약 기간에 마포 시너지였잖아. 마포 시너지 돌려. 그럼 바로 시험 때려야 되잖아. 그럼 2주 동안 일단 중간고사 범위 마포 시너지를 다 풀 수 있냐 일단. 풀 수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한테 남는 게 고쟁이. 고쟁이 할 시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려운 교재를 못한 채로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어. 물론 시험 기간에는 어차피 시험 기간 한 달 동안에는
때는 기초 분석이나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뭐 개념도 설명하고 하긴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 기간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때 아마 고쟁이를 풀기 시작을 하면 고쟁이 중앙사 범위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시험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번 1학기 때는 우리가 수상을 여러 번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쟁이 좀 빡셌잖아. 그죠? 고쟁이 거의 못 건드리는 학생들도 있고. 2학기 때는 그게 더 훤할 텐데. 그런 상황이 올 때 뻔할 텐데. 근데 이번에 시험 가서 느꼈겠지만 그래도 등급을 잘 따려면 사실 고쟁이 가야 돼. 고쟁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 반복을 해놔야 돼. 그래야 학교 시험이 되게 만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학교 시험 난이도가 10이라고 치면 우리도 준비를 10까지만 하면 이게 실제 실전에서 100점 안 나오거든.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와. 우리가 학교 시험이 10이면 우리 최소 12에서 13 정도는 해놔야 학교 시험을 그냥 무난하게 보는 거야. 이래요? 요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어차피 지금 당장 학교 시험이 쉽다고 해서 쉽게 공부를 해놔봤자 그럼 수원 수투 가서 작살날 텐데 등급이 아예 안 나올 텐데 그때부터는. 왜냐면 2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쉽게 되는 학교가 사실상 없어요. 생각보다 아니 1학년 때 이게 쉽게 되더니 갑자기 이 새끼들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되게 많아. 수원도 약간 그 느낌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수투. 수투는 진짜 극악이야 난이도가. 수투는 지금 말이 안 돼. 작년 기출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 난이도에만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상 지금은 편할 수 있지만 그 미래의 자신에게 굉장히 고난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쳐놔야 돼. 다 풀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느 정도 다루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들이 나중에 응용이 돼서 다음 학년 걸로 올라가고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로 변형이 될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마플교과서 쌤을 그냥 할지 마플교과서 시너지 같이 나갈지. 대신에 마플교과서하고 시너지 만약 같이 한다 그러면 이번 방학 때 진짜 공부 개빡세게 해야 돼. 개빡세게 한다의 기준이 하루에 최소 5시간 정도 수학에 투자를 안 하면 숙제가 일단 다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안 돼. 대신에 이걸 해내면 학기 중에는 어쨌거나 많이 편할 거야. 해놓기만 하면. 왜냐면 이게 윤서는 해봤잖아? 윤서는 겨울방학 때 우리가 이걸 했었거든. 방학도 기니까. 그때 했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계약 직후에 감각이 개절었죠. 감각이 진짜 장난 아니야. 그때 거의 약간 세상의 모든 썸머들을 다 풀 기세죠. 그럼 뭐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이후로 이제 시험 기간에 다른 과목 때문에 이제 치이면서 공부량이 줄어드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근데 2학기는 텀이 짧잖아. 그래서 이 감각이 죽기 전에 어차피 시험 봐. 텀이 짧아서. 텀이 짧았을 때 좋은 점은 그거야. 대신에 이걸 하는 동안에 진짜 거의 아마 뒤지기 직전이니까 분명히 미리 얘기하는 거야. 진짜 개 힘들 거야. 어떻게 한다고? 마플이랑 교과서하고 시너지를 같이 나가요. 하루에 8시간 했어요. 8시간? 하루에 8시간씩? 수업.
8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안 하면 숙제 해결이 안 돼. 아 진짜요? 봐봐, 마플 교과서만해도 이거 마플 시너지가 한 1,400문제이거든. 그리고 얘도 얘만큼은 아닌데 얘도 한 거의 1,000문제 들어가. 그럼 방학 동안에 거의 한 2,400문제 푸는 건데 근데 상보다는 적죠. 적죠. 한국은 적죠. 수산이 13단원, 수학은 9단원, 4개 단원을 파죠. 내용 양으로만 치면. 대신에 방학이 절반이죠. 그거 생각해. 방학 기간도 절반이에요.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절반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성적을 내야 돼. 그러니까 모두가 힘든 상황이야. 똑같이 모두가 힘든 상황일 텐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누가 조금이라도 더 해놓느냐 싸움이야. 그냥 이거 쌤이 맨 처음에 이거 쌤으로 선택한 건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이고 우리 애들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해서 그냥 쌤으로 갈 것 같다고 그냥 보고를 한 거거든. 근데 어제 의치한 애들이 걔네도 이거였어. 원래는 얘네들 이렇게 하는데 1학기를 겪어보니 이거 2학기가 차라리 그냥 방학 때 좀 뒤지고 학기 중에 좀 편하게 가는 게 더 낫더라 하는 그 경험담 때문에 그냥 이번 방학 때 뒤지게요 하고 이거 시너지를 바꿔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시너지? 시너지? 재미는? 시너지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데 일주일 정도 일단 진행을 해보고, 오케이?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쌤한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더 나갈 수 있냐면 쌤이 방학 동안에는 아니지 앞으로 최소 2학기는 평일날 수업이 우리 반서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왜냐면 시너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질문이 너무 막 쏟아지거나 하면 수업 시간에 해결이 분명히 안 될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보강을 잡을 거야. 보강을 치면서 갈 거야. 오케이? 따로 보강을 쳐서라도 이걸 해결을 좀 하면서 갈 거야. 어차피 뭐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올 좀 용의가 있으면,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게 되면은 장담하는데 최소 2학기는 확실히 중요해서 엄청 편하게 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쌤이 원래 기존에 겨울방학부터 지금 근데 유주가 안 와서 그렇긴 한데 유주하고 윤서 같은 경우에는 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 학기 중에 수학의 시간을 너무 뺏기지 않게, 그래서 다른 과목에 너무 영향이 가지 않게. 그래서 왜냐? 수학만 1등급 나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수학도 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지. 수학만 1등급이 나오는 거는 실제 여러분이 대학 갈 때 있어서 다른 과목의 등급이 안 맞춰주면 어차피 좋은 데 못 가. 평균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쌤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계속 뭔가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관리를 조금씩이라도 좀 하려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학원에 지금 고1이 한 60명 되거든? 그 60명 안에서는 우리 반이 진짜 독보적일 거야.
그래서 조금 다행인 건 수학하고 수상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 쉽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든 이거잖아. 시너지는 처음 풀 때 모르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수학은 시너지 처음 풀 때 풀리는 문제가 많아. 오답이 좀 덜 하다는 거죠. 오답하는 시간이. 그래서 한 단어는 푸는 동안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해. 수학은. 근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너도 나도 만만하게 되는 거지. 내용 자체가 좀 쉬워지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얘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킬러 문제를 내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급컷이 계속 높게 나와. 얘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수화에서 등급 따려면 어려운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영고 같은 경우에 신영고가 작년에 중간 기말 다 합쳐서 4개 틀린 애가 학기 말이 3등급이었어. 중간 기말 다 합쳐서 4개 틀린 애가 등급컷이 되게 높게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알아요? 청라고는 한번 컷 100이었다. 다 그런 식이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나오면 컷이 그냥 바로 100이야. 그래서 아마 학과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거 등급 낼 때 되게 수화를 어렵게 생각해. 그 내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만만하게 생각해서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뭔가를 해야만 1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너지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바꾸고 숙제 양이나 이런 거는 쌤이 시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절은 하면서 갈게요. 너무 벅차다거나 중간에 약간 좀 너무 밀린다 싶으면 겨울방학 때도 그렇긴 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좀 스톱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단어는 짝수본 먼저 풀고 수본 푼다던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갈 테니까 대신에 숙제를 최대한 열심히 해오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게 보강을 하든 뭘 하든 전체적인 양을 조절을 하든 거기에 맞춰서 가니까 이해됐죠? 다음 시간에 요거 아마 지금은 요거 두 개가 서점에 없을 거예요. 어제 미추홀 문고에 물어봤더니 얘네 교재가 없으시고 내가 어제 신청해놨거든. 시너지를 내가 신청했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해보고 만약에 시너지로 더 필요한 쌤이 주문을 해놓을 테니까 그래서 이 교재를 쓰는 학생 수에 맞춰서 거기서 교재를 준비를 해놓는 거라서 오늘 집 가면서 설명 드릴 수 있는 혹시 유치원 문고도 잠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수학 혹시 제법 높은지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쌤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모자라는 쌤의 유치원 문고에 얘기를 해야 돼서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선생님 숙제. 숙제요? 이거 시너지 조용히 너 보시면 됩니다.